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이제 여러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다 만약에 가면 네. 끝나네, 뭐 이런 느낌. 이거 끝나면 좀 그런데 좀 너무 뚝 끊기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다고 뭐 살아난다고 뭐 특별히 뭘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뚝 끊기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남은 시간 동안 뭘 하며 보내고 싶은지 스스로 물어본다. 알람 없이 잘만큼 자다가 개운하게 일어나고 싶다. 손수 준비한 싱싱한 샐러드를 오물오물 씹고 싶다. 소파에 누워 잠깐씩 졸면서 느긋하게 아침을 보내고 싶다. 바닷바람 맞으며 반짝거리는 윤슬에 눈을 찡그리며 동네를 걷고 싶다. 멋진 여성을 만나서 가벼운 화제거리로 부담 없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싶다. 사귀고 싶다는 마음으로 설레고 싶다. 눈과 귀, 입과 손끝, 살아있는 나에게 느낄 수 있는 달콤한 감각을 오래도록 만끽하고 싶다. 네. 네. 문태 없는 세상 밥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읽어드린 그 글귀가 그냥 들어도 사실 되게 좋잖아요. 내가 그냥 꿈꾸는 어떤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 전에 내용들을 읽어보면 더 확 와닿는 게 있어요. 이 글을 쓸 때 마음이 어땠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글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부터 정말 참 왜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으신지 참 보면 진짜 짠해요 진짜. 네. 이게 생애 전환기라고 건강검진에서도 그거 네.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게 괜히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이게 몸이 변하면서 이 네. 사회적 여건도 같이 좀 비슷하게 변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그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좌충우돌 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이 겪을 일은 아니고 이미 또 많은 분들이 겪었을 수도 있고 또 네, 앞으로 네. 겪을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네. 근데 이제 제가 저 글을 쓸 때는 일단 코로나라는 저 일을 벌어지면서 할 수 있는 게 일단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제 공간을 만든 이유가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뭔가 이야기 나누고 뭐 행사도 하고 뭐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고 이거였는데 일단 그게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죠. 예. 이 공간을 만들어 놨지만 할 수 있는 게 일단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굉장히 무기력해지고 네. 일단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해보다가 처맞으면 그래도 난 그래도 했잖아 이게 되는데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네.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 자체가. 그러셨을 것 예.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좀 겪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많은 분들이 느꼈지만 일상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들이 없어지니까 힘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다는 건 그냥 사람 모여서 수다 떠는 거 뭐 사실 힘든 일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 같이 귀담아 듣는 거 역시 어려운 일 아니었고 좋은 공연을 만들면 사람 모으는 거 그래도 모을 수 있었고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다 안 되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자꾸 길어지니까 더 힘들어지고 또 그게 또 돈하고도 연관된다는 생각도 못 해본 거죠. 그게 안 돼서 돈이 없어진다. 뭐 이런 것도 사실 그림 그리면서는 생각해 보지 못한 일인데 네네. 그게 한꺼번에 오니까 정말 힘들었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이제 막 일상이 이제 바뀌면서 마음도 바뀌고 이제 글도 저런 글 좀 평범하면서 좀 좋은 것들을 이제 원하게 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냥 되게 일상적인 것들을 좀 원하신다는 느낌인데 그게 진짜 원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네, 그 중에서 마지막 거는 일상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마지막 거요? 연애. 그거는 정말 진짜 열심히 해야지. 뭐 대충 누가 나를 좋아하겠거니 막연히 있으면 안 돼. 네. 열심히 정말 말도 걸고 애를 써야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봐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내시다가 혈압이 갑자기 너무 높아져서 그렇게 이제 뭔가 시술도 받으셨잖아요. 심근경색 네. 급성 그걸로 또. 그때 저도 되게 놀랐던 것 같아요. 걱정했고. 네. 그 얘기를 이 책에서는 빼놓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이 책을 처음 쓸 때는 심근경색을 그 하기 전부터 쓴 원고였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이제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내일을 하면서 뭐 겪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러면서 이제 은퇴랑 맞물려서 한번 써보자 했는데 네. 마무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음. 뭔가 이렇게 센 게 없나? 뭔가 시선을 확 잡을 뭔가 탁 이런 얘기가 너무 없는 거예요. 좀 약간 잔잔하고 그래서 네. 그러던 차에 심근경색이 물론 그것 때문에 걸린 건 절대 아니지만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이제 페이스북 친구고 제 어린이재단 같이 일했던 이제 잘 아는 친구분인데 친구가 된 사람인데 긴급 구조 전문으로 하는 소장님이었어요. 해외 막 어려운데 파견되고 이런 분이었는데 네네.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살아났다라는 걸 페이스북에 올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유 건강 조심하셔야죠 댓글 달았거든요. 3일 뒤 내가 쓰러진 거예요. 아, 그분이 쓰러지셨다고요? 그분이 먼저 쓰러지고 네. 그 뒤로 3일 뒤에 제가 댓글 달고 3일 뒤에 쓰러진 거죠. 아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댓글 달 때만 해도 예. 아 남의 이거는 일이야. 남의 일이었지 어. 전혀.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어린 젊은 나이에 쓰러지고 참 곤란한데 근데 제가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3일 전까지 혹은 전혀 저한테 닥칠 일이란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 저도 지금 제일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압 이슈가 있으셨어요? 없었죠. 이전에 없었죠. 혈압약을 드신다거나 아유,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없었죠. 뭐, 아, 진짜. 그러니까 의사도 의사 선생님도 얘기를 해주는 게 이제 뭐 보통 이제 혈압이나 뭐 비만, 네. 술 담배. 뭐 이런 거. 당뇨, 뭐 이런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어서 하면은 파악이 쉽게 되는데 저는 그런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농담 반 진담 반 체질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야속하여라. 네. 체질이라는 거예요. 뭐 대책도 없는 거 아니에요? 체질 그러니까 변해버리면. 태어날 때부터 이게 네. 좀 좋지 않았었을 거다. 어. 기능 그렇게 얘기해요. 심한 스트레스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스트레스야 뭐 예. 다른 사람들도 다 예. 받잖아요. 물론 그게 더 영향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애초부터 그 좀 안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책에는 그 전에 되게 무리를 좀 하셨다. 작업하고 식사도 좀 네. 안 좋았고 그랬다고. 그게 이제 약간 방아쇠 역할을 한 거겠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조금씩 이제 폐색이 그러니까 심혈관이 폐색이 이미 돼 있었던 거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도화선이 돼서 쓰러진 거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는 게 누적이 돼서 갑자기. 예. 그래서 그 느낀 게 그 보통은 이게 이제 우리 심근경색이 그 가장 많이 사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세계 3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 이 원인 중에. 네. 그리고 심근경색은 그야말로 딱 뭐 조금씩 아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야말로 갑자기 곧 그렇게 통증이 오고 네. 심장이 멈추면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갑자기 벌어지는 일이에요. 네. 전조 증상도 별로 없고. 어. 그러니까 그걸 몰랐죠, 저도. 네. 그래도 그런데 옆에 후배분이 계셔가지고 되게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옆에 친구가 있었죠. 예, 그때 이제 저랑 이제 사귀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날따라 막 그 일을 끝내고 제가 이제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전 그날 또 술은 안 먹었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몸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친구는 술 먹고 그리고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그러는데 자기 집을 가서 가자 네. 이랬는데 그때 만약에 제가 그냥 우기고 하나 쉴래 하고 저희 집에 갔었으면 여기 없었겠죠. 예. 야. 그런데 친구가 그날따라 우겨서 그런 친구도 아닌데 네. 자기 집을 가자고 우겨가지고 예, 진짜 그렇게 우기는 건 내가 처음 봤어. 그래서 같이 가서 뭐 좀 낄낄거리고 또 수다 떨다가 친구랑 또 수다 떨다가 이제 자는데 갑자기 이제 아파오더라는 거죠. 이게 가슴 가운데가. 그래서 갑자기 아파오. 막 처음에는 저녁을 좀 잘못 먹어서 좀 많이 먹어서 체했나? 딱 그런 네네. 기분이에요. 꽉 체한 느낌.
그래서 아유 좀 소화 좀 되고 자야 되겠다 해서 소파에 앉았는데 이게 점점 더 이게 막 아파오는 거예요. 막 누가 정말 엄청 큰 무거운 뭔가가 크고 무거운 거가 가슴 위에 있는 것처럼. 네. 근데 다행히 또 그 친구가 그 가족 중에 그렇게 몇 번 쓰러진 아버님도 그렇고 뭐 친척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딱 알아챈 거죠. 아유 좀 그냥 체한 게 아닌 것 같다. 119다. 119다 해서 바로 불렀고 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병원 갔더니 이 좀 심근경색이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시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거기서 이제 거제에 있었는데 거기서 다시 창원으로 가서 거기서 바로 시술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하면서 이제 심장도 잠깐 멈췄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비를 넘기게 된 거죠. 제가 그때 이제 소식 듣고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달라지셨더라고요. 이렇게 기운이 빠진 목소리. 지금 되게 많이 회복하신 것 같아요. 목소리의 기운이. 그렇죠. 그때는 정말 이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프니까. 네. 그리고 시술할 때, 그러니까 스텐트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박아서 이제 혈관을 이제 막힌 걸 뚫어내는 그 시술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의사 선생님 물어봤죠. 이거 뚫는 거 아파요? 그랬더니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아픈 별로인 것 같은데 여기는 아픈데 이게 마치 뭐 이렇게 하니까 정신 조금 그래서 근데 생각보다 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네 이러는데 그 시술하는 분이 있고 옆에 선생님이 계속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신기한 게 가슴이 통증 때문에 계속 아픈 상황에서 잠도 못 들게 하고 계속 그냥 정신 차리라고 네, 했어요. 그냥 정신을 잃으면 이제 가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진짜 수술실에 모니터가 네. 엄청 큰 게 달려 있어요. 마치 무슨 미래에서 온 데가처럼 엄청 크게서 되게 신기했어요. 와, 모니터 엄청 좋다. 삼성 건가? 저거 다음에 그려야지. 삼성병원에서 삼성이라서 모니터가 좋나? 막 이렇게 해서 막 뭔데 진짜 해상도도 좋고 그래서 내 심장이 막 벌컥벌컥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막 바빠 막 빨리. 근데 다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처음 겪는 일이. 근데 이게 약간 뭔가 올라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엄청 아픈 거예요. 이 심장 근처에 왔는지 뚫을 때 막 진짜 숨이 진짜 턱 막히면서 막 토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막 토하라고 괜찮다고. 그리고 뚫는데 그때 좀 정신이 좀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의사는 정신 차리라고 자꾸 모니터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들리고 그때 이제 아마 잠깐 이제 심장이 멈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 정신 잃으셨을 때. 그때가 저도 그게 얼마나 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느낌은 이제 살아 있는 거죠. 이게 약간 다 정신 차린 상태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약간 왔다 갔다 한 상태에서 느낀 게 이제 책에도 좀 썼지만 그 큰 모니터가 없어지고 다 까매지더라고요. 까매지고 누군가가 등 뒤에서 그 까만 쪽으로 미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제가 잘 때 벽에 딱 붙어서 자는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까만 쪽으로 약간 스며드는 느낌. 그런 거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런 느낌을 받았죠. 살아 돌아오셨네요. 일단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중환자실도 제가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는데 정말 그때부터 이제 의사 선생님은 얼굴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시크한 분이라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분 있잖아요. 말 곱게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사분들이. 그냥 팩트만. 이틀이 고비입니다. 부정맥이 있으니까 아주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심장, 폐에 물도 차고 있습니다. 물참은 아시죠? 그냥 익사를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틀은 조심하시면. 내가 조심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딱 꽂혀 있고 화장실도 못 가고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이제 여러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러다 만약에 가면 네. 끝나네, 뭐 이런 느낌. 이거 끝나면 좀 그런데 좀 너무 뚝 끊기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다고 뭐 살아난다고 뭐 특별히 뭘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뚝 끊기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 혼자 또 뭐 거기에 네. 있으면 또 뭐 TV도 없고 네. 뭐 책도 없고 뭐 스마트폰도 못 가져가게 하니까 그냥 흰 벽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뭐 그림 하나 안 걸려 있어서 그냥 계속 그냥 그게 좀 시계만 보고 있으니까 네. 그게 좀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닷새를 있었거든요. 그 상태로요. 예, 예.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드셨을 것 같아요. 그때 누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좀 별로 썩. 그리고 다들 옆에 중환자시니까. 예. 예. 그리고 몇 분은 이렇게 고인이 돼서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 어머나, 세상에. 그러니까 조금 약간 쫄리더라고요. 예. 네. 근데 되게 지금 저는 이렇게 표정을 계속 보고 있는데 박정민 표정을 지금은 좀 지나간 얘기니까 좀 다행이라서 그러신지 이거 막 내가 10년 얘기거리 찾았다 뭐 이런 느낌. 되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참 이게 원고를 크리에이터 병이에요. 크리에이터 병. 이게 병이야. 야 이거 10년짜리다. 처음에 예전에 그 여행에서 쓰러져서 네. 치아 6개 나간 걸로 네. 10년 우려먹으려고 했는데 더 센 게 오니까 사람만 있으면 이건 바로 원고 마무리다. 미쳤지 지금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흰벽 보면서 문장 정리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지? 그 생생하게 이거 잊으면 안 돼. 지금 이 느낌 막 이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는 너무 진짜 힘들고 괴로우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시간을 겪고 나서 전과 좀 혹시 달라진 게 있으신가요? 뭐 생각이 바뀌었다던가 뭐 이런 게 있으세요? 네,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중환자실 있을 때는 이미 제가 워낙 약을 많이 투여하니까 정신도 예. 약간 혼미했던 것 같고 네. 몸 상태도 좋지 않아서 사실 온전한 정신이라고 보기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이게 그렇게 돌아오니까 일반 병실로 옮겼거든요. 네. 이제 그때 일반 병실로 옮기니까 정말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또 그 전에는 중환자실에서 제가 화장실도 못 갔어요. 다 소변줄 네, 꽂고 대변도 거기서 받고 아예 중환자실은 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냥 네. 어차피 침대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 뽑고 내가 화장실 갈 수 있고 조금 편해진 거죠. 몸이 좀 올라왔으니까. 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주고 뭐 코로나 때문에 면회는 안 됐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보니까 막 연락 오고 사람들이 막 이거 보니까 그때는 좀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살아 있는 거구나. 네. 이게 사람들이 서로 좀 챙겨주고 뭐 고맙다,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 해주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살아 있는 게 좋은 거구나. 그때 좀 되게 그걸 느꼈어요. 마치 통영에서 좋은 공기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또 통영에 있으니까 서울이 좋은 것처럼 한번 이렇게 이 삶의 문턱을 넘고 죽음에 한번 죽은 건 아니지만 그 문턱 그 근처까지 가보니까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행복하구나. 그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게 또 옆에 살아있는 사람들이구나, 친구들이고 그런 것들을 아주 많이 느꼈죠. 그게 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게 되신지. 예, 1월 지난 1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몇 개월 안 지난 거예요, 사실. 9개월, 8개월 전. 8개월. 그렇죠. 네. 너무 좋네요.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책이 더 빨리 마무리가 되었군요. 그냥 뭐 일사천리로 그 출판사에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마무리가 너무 좋다고. 그전 원고 조금 하면데 막 고맙다고.